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새해 들어 하이브가 전일까지 20% 넘는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요,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로요, 수혜가 기대되는 부품주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1월 20 목요일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오른 286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6일 만에 상승 반전이죠. 코스닥 지수도 24포인트 오른 95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단기 낙폭에 따른 강한 반발 매수세에 힘었어요. 코스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한 하루였어요. 자, 오늘 장세 흐름을 보면은 연초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덜 빠진 업종 대표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 대형주들을 잡아두면서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죠, 이러한 중소형 개별 낙폭 과대주들이 오늘 하루로 반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죠,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등락 종목 수를 봐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이 705개, 하락 종목이 174개,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1200개, 하락 종목이 194개로서요. 그동안 낙폭에 따른 강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덜 빠진 글로벌 증시는 보합권 정도로 마감되고, 낙폭이 심했던 일본 증시는 1.1% 상승 마감이죠. 자, 대만이 역사적 고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약보합 0.05% 하락이고, 중국도 최근에 덜 빠졌기 때문에 약보합이 0.09 하락에 그쳤어요.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성물이 0.5%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이런 모습 봤을 때 이 나스닥 지수도 국내 코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새해 들어서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뭐 오늘 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자, 장중에 한 1.9%를 돌파를 하면서 201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85로 마감됐죠. 조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6일, 우리 시장으로는 27일이겠죠. 이 FOMC 정례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수가 완전하게 바닥을 쳤다 보기에는, 특히 성장주들이는 이른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하지만 좀 안 좋은 얘기, 금리 인상에 따라서 빠른 시기가 나온다 해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삼성증권에서 보면은 코스피 12개월 선행폭,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 한 10.8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한 10년 평균 보면은 10점 초반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평균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2,900포인트 미만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그동안의 연초에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죠. 오늘도 기관들이 천억대 순매수에, 특히 금융투자가 매도세가 집중됐는데 오늘 2,800억 순매수죠. 그동안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한 2,700억 정도 나왔고, 개인들이 한 1,400억, 좀 안정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하모니 관심 종목, 저는 아직도 이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5G 통신 장비주들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1순위로 관심을 갖고, 이 자동차 쪽은요, 조금 밀릴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모아 나가자라는 이 바닥권 인식은 강하지만 아직 출발 신호가 안 나왔다라고 보시고, 오늘 이 하모니 관심주 자동차 쪽에요,
이 자율주행, 그죠? 이 현대오토 에버를 다시 편입을 했어요. 오늘 뭐 보합권 수준인데, 그죠? 자,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 흐름이 낙폭 가대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덜 빠진 종목군들은 오늘 뭐 보합권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끝나고 좀 시장의 안정을 되찾으면은 다시 치고 가는 것은 오늘 덜 오른 종목군들이 치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반도체, 스마트폰, 5G 종목군들로 보면요, 오늘 반도체에서도 내에서도요 좀 낙폭이 컸던 네페스가 한 3%대, 그렇죠? 예,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뭐 2.4%대 오르고, 좀 덜 빠졌던 유진테크는 강보합이죠. 0.19. 월덱스도 한 1% 상승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업종 내 아니면 테마 내에서도 덜 빠진 종목군들은 오늘 오르지 못하고, 또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났는데, 만약에 시장의 안정을 되찾는다 그러면은 낙폭 과대주보다는 덜 빠졌던 종목군들이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뭐 월덱스,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또 최근에 강조해드리고 있는 TSE, ISC, ENF 테크놀로지, 5G에서는 서진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네, 우리가 보면은 서진 시스템, RFHIC, 이노와이어스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서진 시스템이 가장 지금 덜 빠지는 모습이죠. 뭐 서진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에서는 뭐 BH, 파인테크닉스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파인테크닉스, MC넥스죠. 그 중에 이제 BH 이런 올해 최대 실적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들 관심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좀 밀릴 때마다 비중을 확대를 해주면 되고, K 콘텐츠 종목도 오늘 강한 상승이죠. 오늘 2차 전지하고 K 콘텐츠 그동안 최근에 낙폭이 심화된 종목 위주로 강한 반발 매수에 유입됐죠. 하이브가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넷마블이 거의 10%죠. 예, 위주익 스터드도 5.5%, 컴토스 홀딩스가 11%, 위메이도 7%죠.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전자가 9%, 에코프로 비엠이 5%, 삼성 SDI도 4%죠. SKC도 5%, 첨부도 거의 5%.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K 콘텐츠 관련 종목은 우리가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한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까지 올라가면서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면은 이 반등이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컸는데, 삼성전자를 묶어두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다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이 반등이 국면이 나타날 수 있지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막 하락할 때 저거 이 종목을 팔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면요, 뭐 다 팔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군들,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 종목 좀 9개 테마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테마는 올해 한 해 동안에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다 팔기보다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한 20-30% 정도죠. 우리가 막 빠질 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더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죠. 오늘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2차 전지, 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효과로 보는데, 아직은 저는 계속적으로 기본 물량만 2차 전지는 끌고 가고,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종목군들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조선, 철강, 건설주들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요, 혼조죠. 현대미포조선이 약보합 0.3% 하락했고, 포스코는 강보합, 그리고 GS건설은 1.2% 정도죠. 아마 뭐 대부분 물량을 많이는 못 들어가고, 좀 일부만 사고자 하는 물량이 뭐 한 20% 내외 정도 아마 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 정도 물량은 우리가 한번 다음 주죠. 시장 흐름이 완전히 판가름 날 때까지는 좀 끌고 가시던지, 아니면 이번 반등을 줄 때 한번 빠져나오시는데, 우리가 어차피 단기 관점으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 민감주들 이번에 좀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빠져나오는 것도 좋지 않나. 조금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올라갈 걸로 봤는데 좀 조정이 길어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죠? 행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조정을 받을 때 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여기 있는 테마 9개 테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여기 있는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성, 그죠?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전고점, 전저점, 그죠? 그리고 이 수급적으로 덜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조정받을 때 그래야지만이 내 생각 반대로 내가 생각대로 올라갈 거로 생각해 다 올라가면은 그죠? 큰 부자가 되겠죠. 근데 내 생각 반대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서 올라가는 경우를 막 따라 사면은 한번 빠지면은 손절 기회를 놓쳐요. 근데 며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내 생각 반대로 빠진다 해도 그죠? 반등을 언제든지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반등을 줘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 있다죠. 그러한 부분으로 시장을 접근해야지 긴 흐름으로 봤을 때죠.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 지수는 반등 차원으로 보되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단발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시장이 나중에 안정이 되면 덜 빠진 오늘 덜 오른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한다라고요. 보시고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K 콘텐츠 관련 종목인데요. 하이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 쪽인데요. 자, 넷플릭스가 올해 국내에서 총 25편의 콘텐츠를 그죠?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 그러죠. 지난해에 비해서 10편이 많은 규모인데 아마 이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넷플릭스 회원들이 한국 드라마 시청에 할애한 시간은 지난 2년 동안에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OTT들이 국내 다 진출을 하면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OTT 사업의 그렇죠? 이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커진다 그러죠. 2020년에 한 670억 달러가요. 2026년에는 1260억 달러, 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또 지난번에 미국 상위 8개 미디어 기업들이 온라인 동영상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이 136조에 달할 거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듯이 이 OTT 시장은 커지는데 거기에 한류 바람에 휩쓸면서 국내 제작업체들 당연히 수혜가 기대가 된다. 자, 제이콘 텐트리가 오늘 9% 올랐는데요. 그렇죠? 이 계속적으로 OTT 공개가 된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은 좀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또 시장 전망치보다 하야하지만 성장성을 많이 이제 내다보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제이콘 텐트리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강조를 안 해드리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쪽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오늘 한국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신규 제작 편수는 그렇죠? 한 32편 이상 출시가 예상이 된다. 지난해 25편보다 증가할 걸로 보고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2편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아이치 그리고 티빙 그리고 자체 제공하고 또 애플 TV 플러스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진출하죠. 그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거 한번 종목 볼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 빠진,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덜 빠진 종목들이 좋은 게 이 제이콘 텐트를 보죠. 그러니까 덜 빠진 종목들이 훨씬 움직임이 빨라요, 그죠?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가 우리가 보면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 그죠? 5G 통신 장비주들도 언제든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이브가 지난 11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35% 어제까지 하락했고 새해 들어서도 20% 넘는 하락세를 모습을 보였지만 새해 들어서 증권사가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자, 오늘을 보면은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건데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 좀 색다른 부분이 다른 증권사보다 4분기 실적을 상당히 높게 보죠. 56% 증가한 870억. 보통 지금 700억대
60대 정도 내외를 보는데 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그죠? 하고 다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2분기 기점으로 하이브가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적이 올해도 크게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1월 18일에도 SK증권에서 하이브 상반기 공개 신사업 주목 주가 상승 여력 높아라는 긍정적인, KB증권에서도 NFT 기대감 4분기 최대 실적 주가 조정은 매수기에, 한투증권도 콘텐츠 플랫폼 사업 본격화 역대 최대 영업이익 예상, IBK투자증권에서 1월 7일날 그렇죠? 하이브 4분기 최대 실적 전망 주가 조정은 매수기에, NH투자증권이 1월 6일날 하이브 플랫폼 확장 등 중장기, 그러니까 이 하이브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만 그렇죠? 6번째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다죠.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 단순히 그동안에는 좋은 리포트가 나왔지만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그 이유는 시장 흐름이 그렇죠? 지금은 이러한 K 콘텐츠 관련 종목, 게임주라든지 드라마, K-팝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길게 받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내재된 그런 힘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바닥은 어제 좀 바닥은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것이 하이브의 일봉, 특히 20일 이격도를 보면요. 지난 1월 17일 날 주가는 42만, 그러니까 장중입니다. 21,500원을 제일 고점으로 찍었는데, 그죠? 그때 이격도를 보면은, 1월 16일 날 114%예요. 그죠?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과 이날의 주가하고 이격이 14%가 주가가 더 높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격도라는 것이. 근데 어제 1월 19일 날 20일 이격도가 86%죠. 그러니까는 100%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14%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 14%가 21선보다 더 높게 있어서 이러한 고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고, 지금은 21선 대비해서 14%나 어제 낮았던 부분이다. 지금은 바닥권 14% 높을 때 고점을 형성을 했다 그러면 14% 낮은 어제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늘 상승 이런 부분 봤을 때 일단은 어제 저점 수준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이격도로 봤을 때 우리가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종목이 뭐 계속적으로 치고 가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1차적으로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계속적으로 치고 뭐 35만원까지 단기에 올라가기는 못하지만 뭐 올랐다 빠졌다면서 일단 바닥은 확인했던 부분이고, 또 새해 들어서 증권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긍정적, 시장만 안정되면 언제든지 또 흐름이 이러한 콘텐츠로 바람이 든다면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해서 하이브는 1차적으로 바닥은 전일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인데요.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 그랬죠. 12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3,270만 대로서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증가를 했다래요. 특히 중화권 업체들이 올해 그죠? 공격적인 출하량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황의 저점 통과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리포트인데, 특히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런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본격적인 수요 개선되는 것이 3월 이후가 되면서 부품주들 수혜가 기대된다. 삼성전기, BH, LG이노텍, NH투자증권에서 수혜가 된다는 전망인데, 우리가 BH 같은 경우는 연성인쇄 회로 기판 전문 생산 업체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에 340억에서 작년 600억대, 그리고 올해는 한 1000억대 이상 전망을 하고 있다. 가파르게 좋아지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폴더폰 출하량 증가, 그리고 북미 고객 사양, 이 아이폰 프로 라이너 호조로 인해서 이 연성 인쇄로 기판이 크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삼성 전기 철수로 인해서 경쟁 업체죠. 이 경연성 인쇄로 기판들 수혜가 기대가 된다죠.
그런 부분. 또 5G 안테나, 전기차량 매출액도 생산 능력 증설에 따라서 외형 성장, 이런 부분에서 BH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폴더폰 수혜 종목으로 파인테크닉스도 같이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삼성전기는 뭐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듯이 저수입 사업을 다 접고, 그리고 이 고부가 사업에 집중 투자, 특히 패키지 기판 쪽에 FC BGA 쪽에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죠. 거기에 따른 이 호황,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도 올해 상당히 좋아지고,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 보면 MC 넥스도 같이 봐야겠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와 연계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 MLCC 부분이 상당히 부담돼서 작년에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바로 이 MLCC 업황 때문인데, 요번에 이 세계 1위 업체죠, 무라타가 이 공장 가동을 일부 좀 중단을 하면서 이 좀 공급 부족에 따라서 업황 회복이 좀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MLCC 부분이 업황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면 아마 주가는 큰 폭으로 우리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삼성전기 우리가 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량 한 20%, 아직 시장의 안정을 되찾지 않았고, 또 MLC 부분이 아직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부담, MLCC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만약에 전체 비중에 내가 이 삼성전기를 20% 지금 현재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올라오면은 한 15%, 한 5%, 그러니까는 한 4분의 1 정도는, 한 25%는 팔아서 좀 일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아서 4분의 3만. 나중에 시장 안정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안정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 모양들을 볼까요? 자, BH도 잘 안 빠지죠, 그렇죠? 이 연초에 빠졌다가 슬금 올라오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 힘도 강하고 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힘이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폴더폰들, 올해 특히 이 판매량이 작년에 한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화라고 봐야겠죠. 폴더폰. 뭐 애플도 내년서부터 이 시장에 뛰어든다 하고, 또 중국 업체는 작년서부터 진출을 하는 모습, 이 접는 폰에 대해서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되고, 거기에 1등 업체인 삼성전자, 당연히 이 시장이 커지면서 그 수혜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들 우리가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이죠. 자율주행, 우리 MC 넥스도 보자라 말씀드려요. 자, 삼성전기 시장 흐름만 좋으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 끝까지 끌고 가도 되는데, 좀 시장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남아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뭐 19만 원대에서는 우리가 한번 좀 일부만 뭐 갖고 있는 물량이 한 4분의 1 있으니까 더 가도 내가 4분의 3 갖고 있으니까 괜찮고, 만약에 좀 조정을 받으면 그래도 4분의 1 팔아놨으니까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산다라는, 심리가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적으로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3개월에 150만 원, 1년에 400만 원, 그렇죠? 아마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매일같이 수익 내기를 원해서 단기 매매를 하지만은, 그렇죠? 그 부분이 될 때 있지만 아주 그건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평균적으로 1년, 2년 꾸준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아주 또 더 극소수겠죠. 내가 진짜로 주식 투자를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거라면은, 그죠? 조금,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이 현대투자 이수전증권과 맞다, 공감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